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드 에디터 안지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 가을에도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상시 많이 질문으로 궁금해 하셨던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는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롱 코비드, 코로나 감염 후유증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드롬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증후군이죠. 하나의 병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굉장히 코로나를 앓고 나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앓고 나서 4 내지 6주 이후까지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들을 롱코비드, 코로나 후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코로나를 앓았을 때 생기는 증상을 급성 코로나 증상, 그리고 4 내지 6주 정도까지 생기는 증상을 길게는 3개월, 12주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3개월까지는 온고잉 코비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에 의한 증상.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코로나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고요. 롱 코비드라고 12주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를 롱 코비드라고 엄밀하게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증상이 다 해당이 되고요. 기존엔 없었던 증상인데 코로나19를 앓고 난 다음에 생긴 모든 증상을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이 역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앓고 나서 숨이 가쁘다, 숨쉬기가 어렵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쉴 때 불편감이 있다, 숨이 안 쉬어진다, 또는 가슴이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하게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피로감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피로하시고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지만 나는 너무 피로하고 힘들고 위압감이 있고요. 탈모가 있을 수도 있고 소화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을 다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멍하다, 브레인포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안개 낀 것처럼 맑지 않다. 이런 증상도 호소하시더라고요. 네, 인지기능 장애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인지기능 장애는 코로나를 앓을 때 또는 앓고 난 다음에 혈관 관련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된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인지 감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심각하다라고 느끼시면 반드시 검사를 전문가를 찾으셔서 검사를 시행해 보시고 다 정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 같다. 이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수면 장애가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코로나를 앓고 나서 생긴 증상인지 주위에서 워낙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백신 맞고 나서 생긴 증상 같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도 책이나 가이드 같은 데도 구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코로나 전부터 있었던 건데 코로나를 앓고 나서 밖으로 나온 증상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생긴 후유증인지 감별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 질환을 앓고 난 다음에 발생된 모든 질환을 롱코비드 신드롬에 준해서 치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이 증상이 예전부터 있었던 건지 코로나를 앓고 나서 생긴 건지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구분을 해보고 또 그리고 자가치료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시행을 해보고요. 자가재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숨쉬기 운동 이런 것들이 유튜브 동영상에도 보면 교육 동영상에도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치료를 하고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많이 되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 때문에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롱 코비드 치료에 가해질 수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놓은 것 중에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학제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비록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켜서 폐렴을 일으켰지만 네.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인지기능 장애도 있고요. 수면 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습니다. 실제 우울증도 중증 감염은 40%까지도 네. 롱코비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 내과, 호흡기내과 진료도 보시고 신경과나 정신과 상담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치료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재활치료도 호흡기 재활이라고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이런 물리치료 같은 일반적인 치료가 아닌 호흡 재활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를 해보시니까 국내 환자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원을 했던 폐렴 환자의 후유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은 입원하는 환자보다 입원 안 하고 집에서 치료하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 환자들을 보면 해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호흡기 후유증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후유증이고 두 번째로 위압감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도 많고요. 네.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도 많고 또 하나는 초기에 이제 격리 기간이 길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6개월까지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20% 이상은 지속이 됐고요. 근데 6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확실히 급속히 감소해서 10% 이하로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진료실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힘들어 하시는 증상에 대해서는 진료실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기침이나 네. 호흡곤란 이런 것들에 어떤 인자가 있고 약물로 네. 조절이 가능하다면 약물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수면장애나 탈모나 내과계 외의 질병도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발이 됐지만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한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심리적이나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롱 코비드가 생기는 기전?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밝혀진 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있는 ACE2 리셉터라는 걸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ACE2 리셉터는 어느 세포에 있느냐?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머리에도 있고 뇌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고 폐에 뭐가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 콩팥에도 있고요. 네. 근육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다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침범을 할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서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걸로는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네.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세포나 신경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고 손상을 입으면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의 아주 특징적으로 냄새 후각 장애가 네. 오래 가는 경우 많죠. 이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경에 침범이 되면서 후각에 손상을 입히고 후각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회복되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3개월, 4개월까지도 후각 손실이 지속되는 분들도 있어서 회복력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게 오래 지속되면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롱 코비드 관련해서 별도의 클리닉을 두기도 하는데
보통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호흡기 증상이 주 증상이면 폐기능 검사를 비롯해서 주로 폐 쪽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빈혈 검사나 다른 네. 혈액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에 장애가 심하다 그럴 때는 인지 기능 검사나 네. 또 치매 검사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처럼 올해 가을 이후에도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유행할까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작년 가을 겨울 대유행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재유행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까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 사이에 백신 접종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3차, 4차까지 특히 고령 환자들은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많은 감염자가 있어서 감염으로 인한 면역 획득력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폭발적인 재유행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3월, 4월에 유행했던 어느 정도의 소폭의 재유행, 네. 소폭이라고 말하기에 많은 환자분들이지만 그리고 여름에 7, 8월에 오미크론 변이주가 유행을 하는 이런 정도의 재유행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또 가을, 겨울철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주를 계속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게 아주 작은 변이는 그렇게까지 큰 폭발적인 유행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차 백신 접종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맞춤형 백신이 나오면 그때까지 미뤄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차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느냐? 지금은 작년, 재작년과는 조금 다른 것이 4차 백신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강력하게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로 고위험 환자로 갈 수 있는 폐렴이나 중증 감염으로 갈 수 있는 고령 환자분 또는 면역이 떨어져 있어서 백신의 효과가 3차 가지고 충분하지 않거나 자연적으로 걸렸을 때 중환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면역 저하 환자에서만 4차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환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접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차를 맞고 그래도 걸리는데 꼭 맞아야 되느냐? 네. 그것은 백신 접종에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3개월이 지나면 백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감염의 위험은 있지만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에 비하면 1차, 2차, 3차를 맞으신 분은 그래도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그 정도나 중증도가 훨씬 경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위험군에서는 4차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나에게까지 언제 들어올지 사실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은 가장 좋은 백신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업데이트된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백신 중에 본인한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백신으로 4차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걸로 접종을 하시는 게 기다리는 것보단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종류가 2가지나 더 늘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접종을 꺼리는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최근에 코로나에 걸린 분이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맞고 싶다고 할 때는 얼마 정도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이 좋을까요? 코로나에 자연적으로 감염이 되신 분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연 면역은 백신보다 효과가 더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초창기 감염자들의 혈전 검사를 해보면 항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항체가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은 3개월이 경과하면 추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내가 맞고 싶은 백신으로 다시 3차, 4차 접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백신을 처음 맞고 그다음 1차 맞았는데 걸렸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4주가 지나고 나면 2차 접종은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가을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겠죠? 네. 벌써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호흡기 감시 체계에 보면 독감이 지금 인플루엔자가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올 여름에 독감 유행이 많아서 지금 독감 예방 접종을 조금 일찍 시작을 하려고 질병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걱정하는 건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두 가지 바이러스가 같이 유행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별해서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요. 2년 동안의 독감 예방접종 접종률이 그 전에 비해서 코로나 시기에 조금 낮았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이번 시즌에는 꼭 시행을 해주시는 게 혹시라도 두 가지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를 대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을이 성큼 다가올 텐데 어떤 질환들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철 여성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못 갔던 성묘를 많이들 가시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가을철 여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고요. 풀밭이나 야산에 그냥 서석서석 앉지 마시고 가능하면 긴 팔, 긴 바지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야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발열이 있다면 코로나 검사만 2번, 3번 하시지 마시고 코로나 검사에 음성이 나왔는데 열이 지속되거나 특히 피부에 발진을 발생시키는 가을철 열성질환, 쯔쯔가못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꼭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빨리 치료를 하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코로나 그리고 또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또 원숭이 투창까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야외 활동에서도 직접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호흡기 예절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아주 오픈된 곳에서 밀집도가 낮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아직도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열이나 이런 게 생긴다면 사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분에게 전염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병을 숨길 이유가 없죠. 제일 중요한 건 손위생. 사실은 이것도 메인은 코로나도 공기로도 전파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말 전파기 때문에 기침하거나 입 가리고 코 닦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나 바깥 활동을 하고 나서는 꼭 손위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전문가이신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올 가을에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요. 또 감염 관련된 예방수칙들 유념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